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문이 아니라 문서, 그리고 현장의 증거,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마의 진짜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여러분, 초전도체 뉴스를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죠. 주가는 흔들리고 소식은 안 들리고 버티는 게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저는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불안감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진짜 패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제 문서와 기업의 움직임에서 근거를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6특허와 이 특허의 핵심인 방막 증착 방식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신성델타테크 이야기입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 6특허의 이름은 상온상합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과 그 제조 방법.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는 온도와 기압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늘 꿈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초전도체는 영하 200도 같은 극저온 또는 수십만 기압 같은 비현실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했죠. 6특허는 이 벽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물론 특허가 곧 실패 없는 완성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허는 법적 기록입니다. 이런 구조와 방법으로 새로운 성질이 나온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남긴 것이죠. 그럼 이 발명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에 원래는 나비라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라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자리를 바꿉니다. 혹은 집 구조 안 빈틈에 끼어들기도 하죠. 이 단순한 자리 바꾸기가 전자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전기는 이제 울퉁불퉁한 시골길이 아니라 매끈한 고속도로처럼 흐릅니다. 전기가 한 방울도 새지 않고 흐르는 상태, 그게 바로 초전도입니다. 그럼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까요? 특허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고체 반응 방식, 재료를 섞어 오븐에 넣고 구워내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쉽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것. 하지만 단점은 불순물이 섞이고 초전도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방막 증착 방식입니다. 진공 속에서 재료를 증발시켜 머리카락보다 얇은 막으로 차곡차곡 쌓는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균일성입니다. 초전도는 아주 작은 결함에도 무너지기 때문에 얼마나 균일하게, 얼마나 매끈하게 만드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방막 증착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흙길 대신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것처럼 전자가 달릴 수 있는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6특허에서도 방막 증착이 특히 강조됩니다. 그들은 지금 기존 구조물, 예를 들어 반도체나 전선에 방막 형태로 증착할 수 있는 기술을 독점 특허로 요청했습니다. 즉, LK99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상온 상합 초전도체는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과 인류 문명의 질서를 통째로 바꿀 패권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수히 많은 견제와 억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신성델타테크가 움직입니다. 올해 신성델타테크 주주총회에서 나온 발표 기억나시나요? 방막 증착 장비를 도입한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말뿐 아닐까, 진짜 들여올까? 그런데 최근 한 가스 설비 업체가 자사 홍보용 블로그에 신성델타테크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 방막 증착 관련 장비가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그널이 아닙니다. 특허에 기록된 방식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특허가 말한 방막 증착, 기업이 발표한 장비 도입 계획, 외부에서 드러난 실제 장비 존재,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마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건 시장이 아무리 비웃어도 지워지지 않는 팩트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입니다. 한국 특허청은 어떻게든 미루고 있지만 일본은 특허를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특허 심사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일본이 승인했다는 건 발명 자체의 독창성과 가능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장 상용화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허풍은 아니라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저는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LK99를 적대 세력에 뺏기지 않으려는 하나의 선제 조치였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했었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제도와 법은 이미 한 발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건 단기 뉴스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속도와 방향을 구분하라. 뉴스가 느리게 나오고 주가가 요동쳐도
특허와 장비 도입은 분명히 방향이 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심리전에서 지지 마라. 떨어질 때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은 조용히 기반을 닦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인터넷도 처음엔 사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초전도체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확률의 게임에서 근거를 쌓아라.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특허와 기업의 실제 움직임은 이 확률을 점점 우리 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오래, 더 차분히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6특허,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방막 증착 장비 도입까지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주가는 흔들려도 문서와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허한 테마가 아니라 근거 있는 도전입니다. 투자는 결국 긴 호흡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라는 점입니다. 상용화 시제품이 먼저다. 실험 재현이 먼저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